안녕하십니까, 치킨스탁TV입니다. 앱코어의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앱코어라는 회사는 워낙 네티즌들한테는 친숙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많으니까요. 브랜드는 앱코, 해커, 콕스, 앵코어 이런 것들이 있고, 게이밍 기어라고 하는 컴퓨터의 부속물품을 판매하거나 오렐라, 그리고 소형 가전들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오광근 대표라는 분이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국내 게이밍 기어 시장 점유율 1위다. 로지텍을 넘어섰다. 가성비하고 거기다가 가전 같은 거 붙여가지고 중국의 샤오미처럼 되고 싶다는 포부를 최근에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복잡한 역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앱코는 앱솔루트 코리아라는 회사였어요. 여기는 이제 컴퓨터 부품하고 주변기 같은 거 파는 유통상이었죠. 그런 거 하다가 지금 천궁이라고 하시나요? 터진다고 뻥궁이라고 하는 거품 파워 서플라이어가 있는데요. 그거 하던 회사가 있는데 그게 망했는데 그걸 인수한 게 앵코어 인포텍 이겁니다. 후에 앵코어 인포텍하고 앱솔루트 코리아가 합병을 하면서 사명을 바꿔서 앱코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을 전환을 해가지고 게이밍 기어나 PC 케이스 이런 걸로 빛을 보게 됩니다. 저희 오 대표는 용산 전자상가 출신이다. 이러면 용팔이라는 소리죠. 열정으로 PC 부품 사업을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케이스 연구하고 뭐 키보드를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뭘 알게 됐다. 그래서 17년에 키보드 전문업체 카이라는 데랑 독점 계약을 맺고서 이제 광축 키보드 빗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키보드를 만들어서 현재는 국내 PC방의 8, 90%에 우리 키보드가 잘 깔려있다. 가격도 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초에는 이제 이태화라는 이분이 설립을 했는데요. 오광근 대표랑 12년도부터 동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차차 이렇게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넘어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오광근 대표가 대표도 단독 대표를 하고 있고 최대주주고 이분이 서서히 물러나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모기회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사 미래에셋대우 수요일 측 17일에서 18일, 정약기 23일에서 24일, 납입기 26일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250만 7천주. 또 여기 일반 투자자하고 기관사례밖에 없네요. 각자 20%, 80%. 우리 사주가 없다는 거는 매번 좀 찝찝해요, 느낌이. 그리고 밴드는 하단 21,400원, 상단 24,300원, 공모 규모는 500억에서 600억 정도이고 시총은 2,000억에서 2,300억 정도이다. 자금의 사용 목적은 시설 투자, 그리고 워킹 캐피탈. 시설은 뭘 투자할 거냐? 김포에 물류센터 구축을 하겠대요. 22년까지 완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모 주식수가 250만 7천 주였는데 우리 사주 없는 거 빼고 또 특이한 점이 여기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50만 주 정도 있어요. 5대표 20만 주, 2사 30만 주. 통상 이제 구주 매출이 있으면은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히트율도 떨어지고요. 기대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겠죠. 별로 안 좋아요, 시장에서. 참고하십시오. 공모 후 주주 구성은 대략 이러하고 유통 주식수는 45%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수준이고요.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스톡 옵션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주당 행사가는 되게 싸지만은 21년 넘어가서부터 서서히 행사가 되니까 현 공모랑 크게 상관없습니다. 주요 주주 락업 기간은 꽤 깁니다만은 유통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락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는데 정작 터진 건 사실 2020년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8억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1분기가 좋았는데 2분기는 더 좋았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17% 정도 나왔는데 올해도 연말 기준으로 17%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매출 구성은 대부분 8, 90%가 게이밍 기어 쪽이죠. 키보드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20년 와서 조금 비중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 부분을 채운 것이 소형 가전하고 ICT 사업이라는 부분입니다. 게이밍 기어 쪽도 매출을 반기로 보면은 엄청나요. 많이 증가했죠. 근데 얘네들 매출은 다 내수입니다. 수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해로 가기도 힘든 구조예요. 그리고 본업이 왜 이렇게까지 좋아졌냐? 그건 당연히 코로나 수혜겠죠. 올해 반기 기준으로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데스크탑 기준 34% 증가하고 노트북 기준 58% 증가했습니다. 컴퓨터 샀으면 주변 기기도 산다. 그래서 수혜를 봤다. 자, 앱코의 주변 기기는 국내 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키보드의 49%, PC 케이스의 65%, 헤드셋의 51% 이런 거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전통의 명가인 로지텍도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어서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 정도,
그리고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70%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앱코는 마우스를 제외한 많은 부분을 선점하고 팔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네티즌 분들이 하실 얘기가 많겠지만 그냥 한국에서 싼 맛에 쓴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렇게 쳐보셔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진짜 뭐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청소기, 뭐 살균기, 뭐 디스펜서, 뭐 애견 급식기, 뭐 이런 자질구레한 걸 다 팝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게이밍 기어의 영업 마진율은 15%, 가전의 마진율은 무려 26%, 그리고 ICT 정부 교육 사업은 16%를 달성하고 있어요. 다 짭짤한데 부업들이 본업보다 이익률이 더 높아요, 보면은. 참고로 이 ICT 사업이라는 거는 정부 교육 사업, 용어는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서 태블릿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플 깔고 자리 복사하고 이런 거를 여기 컨트롤 센터에서 다 해주고 충전도 해준다. 이런 거를 이제 납품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아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좀 봤을 겁니다. 자, 얘네들은 생산 직접 안 하고요. 업체에 이렇게 되게 많이 거의 균등한 수준으로 외주를 줘가지고 OEM 받아가지고 브랜드 붙여서 팔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사가 절대적인데요. A사가 이제 주력 총판이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인지를 파악을 못했어요. 40%, 45% 정도를 얘한테 줍니다. 그 나머지 애들은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유지되든가 얘네 같은 애들은 확 줄고 여기는 확 늘고 이런 식으로 얘 빼서 얘한테 주고 이런 그림일 것 같거든요. 특정 매출처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용 받고 피워봅시다. 여러 PC 부문 업체들하고 가전 업체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 걔네들 중에서 골랐어요. 선정된 애가 에이텍, 신일전자, 파세코, 위닉스, 로지텍 했는데 이게 20년 반기 기준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 영업이익은 잘 나고 있습니다. 얘들의 지배지주 순위 기준 펄을 산출하는데 최근 4분기 연속을 합했을 때 PER 21배, 반기 곱하기 2 하면은 15배가 나왔습니다. 중간값인 18배를 실제 적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산출된 평가가액이 28,700원, 여기서 할인율 15%에서 25%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 산출했습니다. 이 공모가가 적정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로지텍이라는 회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상장 주식이죠. 티커명은 영어로 로지입니다. LOGI. 단위는 이제 100만 달러 참고해서 보세요. 너무 늘 하던 만큼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꾸준히 이렇게 하는 회사였는데 얘네가 20년에 이제 빵 터질 거다. 빵 터질 거다 전망이 되고 있었죠. 연간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면은 규모로는 애초에 애플랑 상대가 안 되죠. 얘네가 POR 기준으로 대략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받잖아요. 올해는 한 20배 나온대요. 그럼 앱코가 얘네보다 글로벌한 회사가 아니고 내수전용이니까 뭐 20배를 똑같이 부여받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아마 조금 낮은 18배를 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로지 같은 경우에는 9월 만기 기준 실적이 나왔는데 또 엄청 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대폭 증가. 로지텍의 매출 세부를 봤을 때 올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컴퓨터 주변 기기들이 많이 팔려가지고 뭐 키보드도 올라오고 웹캠, 뭐 태블릿 뭐 다 올라와서 75% 정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미국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타지들도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모습이죠. 얘네들 이제 회사 전망으로는 연말까지는 추이대로 장사가 잘 될 것 같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4분기 합산 개선세가 이렇게 쭉 나타나면서 주가도 쭉 따라 올라가는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뭐 그전에도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요. 기울기가 이제 다르죠. 요새는 이제 미국 기술주 조정이 좀 있어가지고 살짝 꺾여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앱코의 밸류션을 봅시다. 상반기까지 매출액 740억, 영업이익 128억 했는데요. 단순 곱하기 2 하면은 대략 한 256억 정도 나올 거고 3, 4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산출된 밸류는 대략 POR이 8배에서 9배, PER이 10배에서 11배 정도입니다. 그럼 밸류가 싸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찝찝한 게 이게 올해 일회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육청 납품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본업인 게이밍 기어 쪽도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올해 산 걸 또 내년 또 왕창 산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단순히 싸다고 밸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대표가 지금 말이 좀 과한데 19년도에 1100억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자기들이 달성한 건 85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미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줄을 세워서 시총하고 영업이익 비교해볼게요. 일단 요 앞에 있는 애들은 가전 애들이고, 요 뒤에 있는 애들은 PC 부품이나 총판하는 애들입니다. 유통상들. 대부분 이익이 들쭉날쭉 하거나 뭐 고만고만한 수준인데, 20년쯤에 이게 터진 애들은 위닉스나 파세코 이런 가전 쪽에서 좀 터졌고, 유니트로텐도 좀 나왔네요. 근데 얘네들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가전 쪽은 얘네 지금 앱코의 매출이 20% 정도밖에 가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전문 가전 업체들인데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힘들죠. 뭐 직접 비교가 어려운데 굳이 비교를 하자고 하면 역시나 시총 비교가 우선인데, PC 부품을 총판하는 애들의 대략적인 시가총액이 한 800억 언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도 그나마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제이시언 이런 애들은 1600억까지도 달성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가전 쪽은 위닉스는 워낙 오랜 기간 증명을 했으니까 위닉스 제끼고 대략 한 1300억에서 1800억 정도 위치가 나온다. 목표 시총이 만약 그 부분이면은 현재 공모 규모 자체가 그냥 노답이죠. 아마 행복회로를 돌려가지고, 야, 이 회사는 20년 일단 한 해밖에 안 나왔지만 위닉스가 될 수도 있어. 위닉스가 17년도에 영업이 20억 났다가 170억 났잖아. 그리고 계속 나오면서 시총도 계속 이렇게 올라왔어. 그때는 2,300억이었는데 우리도 지금 2,300억이면 뭐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베팅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으로 산출되는 POR을 보면 아까 평균 시가총액이 대략 한 부품사들은 800억 정도, 얘네들이 한 1,300억, 1,500억 정도여가지고 대충 한 1,500억 정도 나와요. POR이 여기서 영업이익이 들쭉날쭉 하니까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요런 애들 좀 안 좋고, 작전주 비슷하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텍, 뭐 이재명 테마주, PC 디렉트, 경영권 분쟁주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실질적인 POR 기준으로는 한 15배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럼 잘 됐을 때 상당 기준으로 업사이드가 뭐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봐도 내년에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거나 하면은 올해 이익이 일시적인 성장이었을 것 같단 말이죠. 뭐 6개월밖에 보실 게 없어요. 게이밍 기어나 정부 교육이나 뭐 올해 아이템이고, 시장에서 올해 실적이 잘 나왔던 가구나 가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다 좋긴 좋았지만 다운권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언제든 컨택으로 도망가려고 각보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화자수만 다들 보고 있는데 상장 시점이 앱코 입장에서는 좀 여러모로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적으로 구글에 이제 앱코를 검색을 하면 관련 검색으로 나오는 게 믿고 거르는 앱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조약한 품질로 인해서 네티즌들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앱코 베끼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다 베껴서 국내용이다, 이런 뉴스나 비판도 많은데, 제가 제품을 다 써본 건 아니지만 이 회사는 어쩌면은 그럴싸한 보따리상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회사에 대해서 계속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모시장의 경쟁률이 워낙 높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그냥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촌도 600억 공모했는데 따상 갔잖아요. 따상이 흔한 게 아니지만 뭐 갔단 말이에요. 단기의 대중의 견해와 가격은 신만이 알겠죠. 저는 뭐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앱코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